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세금이 참 신경 쓰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종합소득세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종합소득세는 뭘까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지? 사실 우리나라는요, 국세청 사이트, 이제 홈택스라고 합니다. 홈택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즉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스스로 모든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트가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홈택스 사이트에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세금을 신고하라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소득 활동을 했는지 알면은 스스로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종합소득세는 뭘까요? 소득세는 뭡니까? 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게 소득세죠. 그럼 종합은 뭐예요? 이런저런 요런 모든 다양한 소득이 있으면 그것들을 합산하여 종합하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부업을 많이 하시죠? 내가 퇴근 후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다, 아니면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 아니면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돈을 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회성 강연을 하고 돈을 벌었다,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고요. 종합소득세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돈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다. 이건 근로소득이죠. 그리고 내가 주말에 열심히 학원 강의를 해서 3천만 원을 벌었다. 이거는 사업소득이죠. 자, 그리고 내가 외부 강연을 통해 1년 동안 3천만 원을 벌었다. 이거는 기타소득이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3천만 원을 벌고 사업소득으로 3천만 원을 벌고 기타소득으로 3천만 원을 벌었으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소득세율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내가 번 돈이 1,2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6%의 세금만 내면 되고요. 5억 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최대 42%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실제 내 통장에 찍힌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찍힌 소득에서 다양한 경비 처리, 인건비, 통신비, 접대비,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3천만 원을 벌었으니 3천만 원에 대한 소득은 15%, 세율은 15%죠. 그러면 450만 원 세금을 내고 학원 강의로 3천만 원을 벌었으니 15%인 450만 원 세금을 내고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3천만 원을 벌었으니 15%인 450만 원 세금을 내고 총 1,3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요, 이 모든 걸 합산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다 합쳐서 저는 얼마를 벌었습니까? 9천만 원이죠. 그럼 9천만 원의 세율은 얼마예요? 지금 35%입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의 35%인 3,1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라.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예시이고요. 실제 별도의 경비 처리, 기본공제, 가족공제 등을 모두 처리하면 실제 과세 표준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을 합산하면 되나요? 내가 어떤 소득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면은 종합소득은 정확히 6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고요. 또한 금융소득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대부분의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테니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 3개만 합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작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홈택스에 접속해 보시면 실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홈택스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여기 상단에 MyNTS라고 있죠.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 뭐예요? 중간 메뉴에 지급 명세서 등
이제 제출 내역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급 명세서가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뭐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1년 동안 어떤 직원한테 얼마를 지급을 했다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 직원한테 준 내역을 쭉 신고하죠. 이것을 지급 명세서라고 하고요. 회사가 이렇게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홈택스 들어가시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했다라고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실제 저의 그 2018년 이제 소득에 대한 이제 그 지급 명세서인데, 홈택스 보시면 참 많죠. 왜냐면 저는 뭐 요 학교 강의, 저 학교 강의, 저 공공기관 강의, 요 학원 강의, 그 다음에 관세사, 개인 사업자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저는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소득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 저 스스로도 헷갈려. 내가 작년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뭐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게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알죠. 도대체 이게 어떤 소득인가, 이렇게 쭉 홈택스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요, 뭐 이게 근로소득인지 뭐 기타 소득인지 뭐 사업소득인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홈택스 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번잡하죠. 자,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알면은 내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4대 보험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외 없이 근로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반을 내서 4대 보험을 공제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근로소득이고요. 어떤 집단이 나한테 돈을 줄 때 3.3%를 공제하고 돈을 줬다? 이 3.3% 공제하는 걸 원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나한테 96만 7천 원만 입금이 됐다? 3.3%는 세금으로 미리 납부를 했다라는 거죠. 즉 3.3%가 공제되고 나한테 돈이 들어왔으면 이것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럼 기타 소득은 뭐예요? 4.4%, 6.6% 혹은 8.8%가 공제되고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것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하기 편합니다. 그럼 기타 소득은 왜 그렇게 복잡한가요? 기타 소득은요, 자동적으로 경비 처리를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실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80%에 공제를 하고 20%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을 인정해 줬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벌면요, 실제 80만 원은 경비 처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번 돈은 20만 원, 거기에 대해 20%가 세금이니까 뭘 결국은 4.4%가 세금이 됩니다. 참고로 내가 소득세를 내면은요, 거기에 대해선 다시 10%의 지방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세가 4%라고 하면은 거기에 0.4%의 지방세가 들어가서 이제 4.4%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타 소득은 너무 경비 처리를 많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여서 2019년 이후에는요, 60%만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즉 내가 100만 원을 벌면 60%만 경비 처리를 해줘서 실제 내 소득은 40만 원이 되는 거죠. 40만 원에 이제 20%가 이제 세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8%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요, 내가 언제 받았냐에 따라 뭐 4.4%, 6.6%, 8.8%가 공제되고 들어오는데 2019년부터는 뭐 8.8% 공제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그럼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 나한테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이 안내문을 보시면은요, 뭐 수익 금액은 얼마,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당연히 있고 뭐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렇게 다른 소득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산하여 뭐 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날아옵니다. 그럼 상세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깔끔하게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이제 그 다음 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법을 배워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 직원을 위해 대신 소득세 신고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회사가 약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즉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나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줘야 되고요. 연말정산이 제대로 완료됐으면 뭐예요?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물론 나는 연말정산을 굉장히 부실하게 했다. 어떤 경우냐면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제가 직원들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그 가족에 대한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인적공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뭐 카드 사용 내역, 뭐 병원 사용 내역, 이렇게 그 민감한 정보들을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정보를 잘 안 주면 저는 사실 연말정산에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직원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서, 즉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나는 회사에 모든 정보를 줘서 회사가 깔끔하게 연말정산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줄 다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깔끔하게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내가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았다라고 하면은 연말정산이 제대로 된 것이니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어차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줄 테니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만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연말정산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문제됩니다. 어찌됐건 소득이 뭔가 더 있다라고 하면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기타 소득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타 소득은요, 나의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인 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 표를 보시면 별도의 기준에 위한 그 산식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요, 2019년부터는 60%만 공제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60%만 경비 처리를 해주니까 40%, 400만 원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소득은요, 결정된 기준에 위하여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물론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항상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실제 경비 처리를 하고 나면 내 소득을 0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가 면제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번잡스러운 절차는 필요가 없지만 이미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4.4%, 6.6% 또는 8.8%에 대해 낸 세금이 있죠. 그 세금을 환급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미 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끝났을지라도 반드시 사업소득과 합산을 하여서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 3천만 원이 있고 사업소득 3천만 원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별도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됐다라고 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3천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니까요. 합산해서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지만 뭐예요? 조금이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말정산한 결과를 가져와서 뭐예요? 사업소득의 금액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고문이 날아오면, 물론 신고문이 날아오지 않아도 제가 홈택스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 경비율이 있고 뭐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화면을 잘 보시면은요, 뭐 일반 자가 뭐 이런 뭐 기본초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일반 쪽만 좀 볼게요. 뭐 기준 경비율은 뭐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14.2%, 그 다음에 단순 경비율은 95.6%. 이게 뭐냐면은요, 따로 뭔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너는 이 정도 소득이 있으면 요 정도는 경비로 나갔을 테니 자동으로 경비로 까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단순 경비율에 적용을 받으면 95.6%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1000만 원을 벌었지만 95.6%가 경비 처리가 되니까 44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1000만 원을 벌었는데. 하지만 기준 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기준 경비율은 여기 지금 14.2%로 돼 있죠. 자, 그래서 142만 원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858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와, 이거 환장하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요, 나는 단순 경비율 대상이야? 기준 경비율 대상이야? 아니면 이 모든 것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합니다. 물론 많이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나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적용받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